자, 여러분들 행정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요거를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자, 이 행정을요. 자, 크게 두 가지로 흔히 오늘날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 통치행위로 나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죠. 행정법은 뭘 전제로 했다?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뭐야?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행정을 행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행정이 있어요. 이거를 통치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법집행이 행정이고,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위는 한데, 됐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법치행정으로 적용되지 않죠? 이거를 통치행위라고 해요.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칠판 봅니다. 칠판 봐.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을 뭐라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행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집행이라는 말로 보통 더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넓은 의미야, 넓은 의미. 넓은 의미의 광의의 행정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법 집행,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다시 두 가지. 협의, 좁은 의미야. 좁은 의미의 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 행위로 나눕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 법적인 규율을 받는 행정을 협의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법치행정,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됐죠? 근데 통치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자 행위긴 한데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은 뭐야?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은 뭐야? 광의행정이야, 협의행정이야?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은 광의야, 협의야? 고민하니? 협의지 마. 행정법이 뭐야? 법치행정의 원리가 전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법치행정의 원리를 전제로 해서 행정은 법의 규율을 받는다. 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은 뭐야? 이거죠, 이거. 이랬어요? 이건 법을 집행하는 광의 행정이지만 법의 법치행정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행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이 아니죠. 이 말 이해됐어? 이해돼? 어렵니? 됐죠? 자, 그래서 논점이 뭐냐면 이거야. 과연 법을 집행하는,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이 넓은 의미의 행정은 모두 다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 안에는 법치 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에요. 이랬습니까? 자, 봐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원칙에는 다 예외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외 없는 원칙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됐죠? 모든 원칙에는 다 예외가 있기 마련이잖아. 이 말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 얘기야. 결국 뭐냐면, 자, 법치행정의 원리,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요.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되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돼요. 이게 기본 원칙인데, 됐죠? 만약에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행정이지만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말 이랬어요. 그래서 논점은 뭐냐면, 자, 과연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경우는 전부 다 everything 모두 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자,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예외를 인정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 중 예외인 통치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로 특별한 행위를 인정할 거냐, 이 논의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논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법을 집행하는 광의의 행정에 과연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통치행위를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부정할 거냐 이 얘기예요. 됐죠? 그 뭐냐면 이거야. 국가의 행위에 다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 집행행위인 국가의 행정행위지만 법을 적용해서 법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예외로 봐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적용 안 할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칠판 보세요. 처음이어서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논점의 핵심은 뭐냐면, 자, 통치 행위를 과연 인정할 거냐 아니면 부정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통치 행위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통치 행위의 인정 여부가 핵심 논점이라고 시험제도 이것만 나와요. 됐죠? 자, 칠판 봐. 그러면 통치 행위가 뭐냐? 자, 통치 행위는 국가기관, 행정기관의 행위입니다. 됐죠? 국가기관의 행위야.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인데, 자, 이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거야. 법치주의를 적용하면 안 되는 행위, 이걸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의 행위, 이거를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됐죠?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칠판봐.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예요? 북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김정일 만나가지고 남북 협상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가지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고 왔어요. 됐어요? 이랬어? 근데 어떤 미친 새끼가 김정일 대통령 북한 넘어갔다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넘어갔다 왔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됐죠? 자,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에서는요, 무조건 북한 가면 다 처벌받아요. 우리나라는 목적 관계,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가면은 무조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요. 국가보안법으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갔다 왔는데 그 누구도 얘네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자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 통치니까 그런 거야. 됐죠? 통치 행위는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행위야. 됐죠? 그럼 질문. 아니 그러면 통치 행위는 국가기관의 법 집행행위인데 이건 왜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플러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봐봐. 통치행위의 개념이 뭐냐면, 자, 국가기관의 행위 중에서 뭐다? 아주 고도의 정치성이 강한 국가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통치행위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통치행위는 국가기관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이 아주 강한 행위인데 이건 왜 법을 적용하지 말자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법치행정의 원리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뭡니까? 국가의 행위는 법에 따라서 해라. 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 해라. 두 번째,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재판,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다는 거죠. 재판을 받는다는 거야. 됐죠?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법에 따라서 해라. 법을 만약에 어기면 소송으로 재판받아야 된다 이거야. 이 말 이해됐나요?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이건 어떤 행위라고? 고도의 정치성이 강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하면은요, 나라가 분열돼요. 이랬죠? 자, 대표님 볼게. 통치행위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사면이야, 사면. 대통령 사면이야.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자고 애들이 주장하자. 그렇지? 처음 들어봤어? 근혜 언니 지금 깜빵에 있잖아. 됐죠? 그러면 보수 정당 있죠? 보수 정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 그래서 자, 보수 정당들은 박근혜가 속해있던 보수 정당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어르신들이나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대통령은 저 정도 이제 깜빵에 넣었으면 되지. 이제 사면해줘, 풀어줘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 속한 당이죠. 민주당이나 또는 진보적인 분들은 안 돼. 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인데 형기 채워야지. 대통령이었으니까 더 형기 채워야지. 대통령이었다고 사면하면 되겠어? 사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고요. 이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박근혜 사면하자. 박근혜 사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 이랬어요? 됐지?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통칭이에요. 됐죠? 자, 이건 뭡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행위잖아요. 보수 애들은 찬성하고 진보 애들은 다 반대하고, 정치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됐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으로 가서 법원한테 심사를 받게 하면 법원은 둘 중에 하나 낼 거 아니야. 사면하는 게 정당하다, 사면하면 안 된다. 두 개 하나 아니야. 그럼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애들이 개 지랄 떨 거 아니에요. 사면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하면은 진보 애들이 난리 칠 거고, 사면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보수 애들 난리 칠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재판을 하게 하면 뭡니까? 오히려 국익에 반하잖아요.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난다고, 어느 쪽 결과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아예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내비 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이만 이랬어요. 그래서 자, 국가견의 행위 중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행위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게 하는 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국익에 반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재판을 못하게 막아버리자. 됐죠? 법치를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바로 통치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오늘날 이렇게 고도의 정치로 민감한 국가의 행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고 재판할 수 없다. 이런 행위를 과연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이게 논점이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통치 행위를 부정하자는 입장도 있고 통치 행위를 인정하자는 입장도 있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통치 행위를 인정하자는 건 뭐야? 통치 행위를 인정해서 통치 행위에 해당되면은 소송으로 못 다투게 하자. 법치주의가 이건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입장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야. 됐죠?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의 결단을 존중해서 소송으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건 통치행위가 인정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봐?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는 두 개 나눠지죠. 협의의 행정과, 됐죠? 통치행위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만 법치가 적용되고 여기는 법치가 적용되지 않겠죠. 이랬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통치행위를 부정하자는 거야. 통치행위를 부정하자는 건 뭡니까? 통치행위도 법치주의를 적용하자는 거야. 통치행위도 법치주의를 적용하자는 얘기야.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는. 됐죠? 통치행위를 부정하자는 건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걸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뭐야? 고도의 정치적 결단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사법심사를 받게 하자는 거야. 이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뭘 강조하겠어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봅니까? 집행 이꼬르 협의의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니까. 됐죠? 이게 다 이건 거야. 이게 없어지면 이게 다 이걸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모든 행정에 다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야. 통칭의 개념 알아두시고, 핵심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행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할 거냐,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를 사면할 거냐, 이것도 아주 정치가 민감하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기억납니까?
신행정 수도를 우리나라가 이전하려고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 수도가 지금 서울이잖아. 이걸 대전으로 옮기려고 그랬다고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서 대전을 못 옮겼어. 우리나라 수도를 대전으로 옮길 거냐? 이것도 뭡니까? 정치로 아주 민감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모르겠지만 자, 통합진보당이라고 했었어요. 그 위헌정당 해산됐어요. 됐죠? 이런 것도 정치로 아주 민감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결정이 있었어요. 이거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을요, 미군이 이라크하고 싸웠잖아. 그래서 이라크 파병, 미군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꿔줬다고요. 이게 이라크 파병 결정이야. 이것도 뭡니까? 국가가 여론이 딱 반으로 분열됐어. 됐죠? 야, 우리나라는 미국의 쫄따군데 미국 눈치를 어떻게 안 봐? 이라크 파병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우리나라는 평화를 존중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생떼 같은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냐? 이라크 파병하면 안 돼. 엄청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됐죠? 이해됐어요? 이런 것도 아주 정치로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행위들이 많아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통치행위를 과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 논점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통치행위의 개념 갑니다. 꺽쇠 밑줄.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국가의 행위로서 이게 통치행위야. 그럼 통치행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 법적 구속받지 않고 법적 판단이 가능해도 재판 통지에서 제외되는 행위. 두 가지죠. 법에 구속받지 않는다. 법치행정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심사, 법원의 재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얘기야. 재판 통에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날 통치행위가 봐봐. 오늘날 통치행위가 뭐라? 정치로 민감한 국가계의 행위야. 이게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주는 학자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됐죠? 통치행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제 권력 분립을 사건 분립하자 그래. 입법, 사법, 행정. 또 하나 통치행위.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통치행위에서 아예 통치행위를 인정해가지고 제4의 국가작용을 만들자, 이렇게 주는 학자가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 국가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 속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 통치행위를 부르기도 한다. 알아두세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 특징 갑니다. 통치행위 특징보다 1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2번 법의 구속을 받지 않죠. 3번 설사 위법해도 소송으로 못 다툰다고요. 3번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특징. 결국 뭡니까? 통치의 특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그 앞에 1번, 2번, 3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넘어갑니다.